좋아요, 구독!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입니다. 오늘 장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 나타냈는데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제 제조형 로봇으로도 불리는 스마트 팩토리죠. 많은 기업들도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이 시초가에 공략할 업종으로 스마트 팩토리 좀 들고 오셨는데 이 지난 시간 로봇에 이어서 스마트 팩토리 업종 좀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로봇과 어떤 좀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업종별 이슈부터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소개드리면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도 로봇 산업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로봇 산업과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나서 30%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스마트 팩토리 쪽은 아직까지 자금이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간에 글로벌 산업 구조 자체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씩 변화가 있죠. 그래서 원재료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분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향후 2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글로벌 증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봐야겠지만, 물론 인건비가 내려가고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로봇 산업이나 공장의 자동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산업군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로봇들이 들어가서 공장을 계속해서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예전에 내연기관에서도 당연히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 이제 전기차로 많이 변화하면서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자동화 공정으로 들어가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부각이 덜 되고 있지만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은 굉장히 시장이 괜찮죠. 어제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음봉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좀 영향을 받고는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후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미증시가 음봉으로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명분이 없고 앞으로 성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소외되거나 조정 시에 낙폭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내재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거나. 근데 제가 오늘 이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때에는 내재 가치보다는 성장성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이 종목도 올라가고 저 종목도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더 집중도 있게 종목군들을 추려내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시장이 좋다면 더 좋을 것이고, 시장이 안 좋더라도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 지금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진 않고 있지만 체크를 해두시고 공부를 같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 로봇 산업과 조금 일맥상통한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지난주 좀 이슈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원자재도 인건비 상승에 기업이 좀 부담감을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로봇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도 대체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현재 가파른 성장세 기대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지난주 로봇 관련주들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좀 일맥상통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양 업종의 비중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자면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보다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군들, 뭐 제가 오늘 소개드릴 종목도 있겠지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선별하시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은 분할 매수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셔도 되는 부분이고,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로도 로봇 관련주들이 메리트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어쨌든 과열권에 들어가는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줄여주시면서 로봇은 좀 줄이고 스마트 팩토리는 살짝 늘리는 게 현재 상황에선 좀 더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분할 매수로 좀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라 말씀해 주셨고, 결론적으로 로봇은 조금 줄이고 스마트 팩토리는 조금 늘려가라, 이런 전략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업종 스마트 팩토리였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입니다. 오늘 스마트 팩토리 좀 전반적으로 좀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꼽아 주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바로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전일장에서도 급등세 연출을 했었는데요. 오늘장도 좀 좋은 흐름 이어갔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의 상승분을 조금은 만회하면서 조금 눌린 모습인데 오늘 2.03%대 소폭 내리면서 현재 4,835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현재 좀 꼽아주신 게 바로 코닉 오토메이션인데, 앞서 로봇 섹터에서는 로보티즈 공략주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코닉 오토메이션은 스마트 팩토리 성장 가속화 속에서 또 어떤 매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원래 반도체 제어 소프트, 반도체 장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해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회사가 어쨌든 지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제어 소프트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장이 있겠죠. 뭐 물류 자동화 쪽도 있고, 뭐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쪽에 대한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크게 그리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 쪽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해서 이 공장을 자동화하는 거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전체적으로 접목을 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구조들이 플랫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성장성이 외형적인 외연 성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런 스마트 팩토리 기업이 아니라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플랫폼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쪽과 스마트 팩토리 쪽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제어 쪽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처음부터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독보적인 과점 이상의 입지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1차 밴드라고 할 수 있는 원익 IPS나 유진테크 쪽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80% 정도의 점유율,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 상태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쨌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에도 작년부터 진출을 하면서 올해에도 계속해서 중국이나 미국 쪽에 대한 진출을 할 가능성이 있고, 제가 오늘 이제 더욱더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물류 자동화 쪽과 2차 전지 검사 자동화 쪽으로 두 분류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물류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다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물류 자동화 쪽에서는 쿠팡이나 CJ 대한통운 쪽과 물류 창구에 계속해서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뭐 패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그룹 쪽에다가 지금 검사 자동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따져보자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 물류 쪽과 2차 전지 쪽 모두가 고객사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코닉 오토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전방 산업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 회사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물류 쪽과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고객사에서도 강력하게 육성책을 펼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을 하게 되면 될수록 코닉 오토메이션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 분야, 뭐 반도체 장비 제어 소프트웨어 쪽과 스마트 팩토리 쪽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물류 자동화와 2차 전지 검사 자동화 쪽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올해에는 전체적으로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이미 진출을 했고, 올해는 미국 쪽에도 발을 넓힐 생각이고 넓힐 것을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특히 이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와 2차 전지 검사 자동화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지금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다라기보다는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내재 가치가 아주 뛰어난 종목은 아니지만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은 주가 흐름, 뭐 시장 대비해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인 이 코닉 오토메이션을 오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좀 짚어주셨는데, 현재 좀 여러 가지 좀 이슈 체크해 주셨습니다. 또한 코닉 오토메이션은 물류 자동화와 2차 전지 검사 자동화 쪽으로 사업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또 함께 내재 가치도 조금 많이 좀 뛰어 있는 상황,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가격 전략일 텐데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오늘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뭐 내일은 이제 휴장이죠. 내일은 휴장이고 이제 내일 휴장 이후에 3월 2일 날 매매를 하시게 될 텐데, 뭐 그 시간 동안 미증시나 해외 증시가 어땠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시초가 매수를 원칙으로 말씀드려보자면 거래가 시작되는 3월 2일 날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신다면 목표가는 약 6,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200원 정도로 목표가는 조금 여유롭게 한 20% 정도를 잡아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